올해부터 주요 이제 미제 사건을 집중 재검토하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의 DNA 감정을 통해 수감 중인 이춘재 DNA와 화성 사건 희생자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처음에는 이춘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요, 이춘재의 DNA가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추가로 검출되자 입을 열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입을 열자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어떤 과학적으로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입증하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미리 잡을 수 있었던 많은 증거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네. 다음 피해자들이 계속 생겼었으니까요. 근데 네. 봉준호 감독이 어쨌든 그 박해일 씨를 영화상에서 묘사할 때 그 공장에 다니는 그 평범한 사람으로 손이 하얗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춘재도 그 당시에 공장을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상상이었을 테지만 굉장히 근접한, 예. 그렇게 평범하게 생긴 이춘재 이 자백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14건의 살인과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 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추가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춘재는 평생을 범죄만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희대의 미제 사건이 30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진 그 8차 사건이 본인의 소행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뒤집어진 것이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나왔죠. 억울한 사람이 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춘재의 자백 이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경찰의 구타라든지 고문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20년간 옥살이를 정말 억울하게 한 셈이 됐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요,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 개정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을 했는데요. 당시 수사과장과 담당 검사 등 2명을 조사 중입니다. 네. 저는 정말 큰 문제는 이 중에 일부 경찰이 초등학생 희생자 유고를 발견한 후에 은닉을 한 이 정황이 발견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도 현대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자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던 이 사건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경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33년 지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아깝게 억울하게 그 숨을 거둔 죄 없는 그 사람들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